반갑습니다. 2019년 시행됐던 오국공채 피세 자료에서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형은요, 이때는 책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라서 가책형인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경기도 10개 시의 문화유산 보유 건수 현황입니다. 옳은 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등록 문화재를 보유한 시는 6개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에 숫자가 0이 아닌 애들을 체크하면 되는데 되로 가는 건 어떨까? 귀찮잖아요. 문제에서 떡하니 10개 시라고 전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시를 주어졌으니까 0인 거를 찾는 게 더 빠르겠죠. 그걸 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결과적으로 7개 도시가 등록 문화재를 보유한 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전체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게 국가 지정이라고 했는데 4가 되는데 바로 옆을 보면 293이 있죠. 틀렸습니다. 지금 얘가 더 많죠. 파주시는 전체의 합의 10% 이하이다. 당연히 합을 구해주지 뭐랄까 알려주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파주시는요 63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63의 100%, 즉 630이라면 그거의 10%는 63이니까 얘를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을 다 더하실래요? 아니면 이 4개를 더하실래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당연히 이 4개를 더하는 게 맞겠죠. 135에다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될까? 430? 430은 아니죠. 왜냐면 2가 부족하긴 한데 그냥 일단 계산해놓고 654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652가 될 건데 못 미치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의 10%가 65.2니까 10% 이하가 맞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재 자료 보유 건수가 가장 많은 게 안성, 예를 들어서 16, 용인이 있죠. 틀렸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시별 보유 건수 순위는 문화재 자료랑 동일하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순위 보는 거죠. 얘가 가장 많죠. 이건 맞습니다. 자, 2등이 어딜까요? 성남인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네, 정답은 3번. 2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 6개가 나와 있는데 폭염주의보 발령일수, 온열 질환자 수, 무더위 쉼터 수,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옳은 거. 자, 기억 볼게요. 자, 무더위 쉼터가 100개 이상인 도시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 C.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얘네 셋밖에 없죠. 여기서 인구가 가장 많은 건 C가 되겠죠. 인구수가 많을수록 온열 질환자 수가 많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문제가 귀찮죠. 일일이 봐야 되나, 아니면 몇 가지를 봐야 되나, 아니면 어디를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요. 근데 뭐 딱히 요행은 없고요.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뭐 인구수가 가장 이제 적은 게뭐 얘부터 시작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뭐 증가를 하고, 얘 다음이 어디죠? 뭐 여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얘 다음이 이제 여긴가요? 늘어나네요. 여기 가볼까요? 이렇게 늘어나고, 자, 83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야? 이거 온열 질환자를 보는 거지? 내가 왜 얘를 봤지? 정정할게요. 다시 보면 되죠. 10에서 18이고요. 자, 여기서 갈 때 25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제 이거로 가야겠죠. 52. 자, 여기서 얘를 가면 34. 줄어들죠.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보기가 귀찮다면은 그냥 뭐 디귿 리을을 판단해서 이제 니은 안 보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는 게 뭐 딱히 뭐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가 가장 적은 도시가 어딜까요? F. 인구수 대비 무더위 쉼터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이거? 자, 이거 하면은 3점 몇인데 정확하게 3.4.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얘가 가장 많습니다. 옳은 보기가 되겠죠. 마지막 리을. 폭염주의보 발령일수가 전체 도시 평균보다 많은 도시가 2개냐라고 했는데, 자, 당연히 구멍을 뚫어놓죠.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누면 평균을 우리가 걸 수는 있겠죠.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단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보시면 눈에 띄게 유난히 얘네 둘만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 50, 49, 얘 그냥 50으로 봐도 되잖아. 그러면 뭔가 가평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50, 50이라고 보면 얘도 50을 맞춰주면 되잖아. 25를 주면 얘도 49니까 그냥 50. 그럼 얘는 25를 뺐으니까 50이네. 50, 50, 아니 50, 50, 50, 50이다. 여기서 이제 50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 5개가 모두 50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지? 20 줬으니까 70이 남죠. 그 말은 뭐야? 얘도 50으로 가평균을 잡아보고
플러스 즉 넘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뭐 20 정도니까 나누기 6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3.33이니까 암산 되잖아요, 이 정도는. 자, 그럼 53점 몇 조 이렇게 가겠지, 평균이. 그러면 딱 봐도 걔를 넘는 건 딱 두 가지, 이 두 개의 도시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옳은 거. 자,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중에서 얘네 그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 자,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지 뭐 2배 넘게 증가했죠. 얘도 뭐 10 증가했는데 너무 10%가 아니라 뭐 50% 넘는데 뭐 얘는 뭐죠? 10%가 2.85니까 이걸 이렇게 둘이 더하면 3135가 됩니다. 넘죠? 얘도 뭐 가볍게 넘고 얘도 뭐 5니까 10%가 4니까 가볍게 넘고 얘는 뭐 20%가 넘겠네요. 얘도 너무 쉽습니다. 이 정도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해야만 자료 해석에서 75점 이상을 맞춰서 어떤 직렬을 준비하던 간에 자료 해석에서 75점 이상을 득점하신다면 적어도 자료 해석이 합격선에 못 미치는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럼 맞고요. 이것도 뭐 간단하죠. 보통 이게 지금 에너지원이 5개거든. 그럼 보통 3개까지만 보면 답 나와요. 만약에 이제 안 나온다. 뭐 나머지 2개 보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1, 2, 3. 맞나요? 1, 2, 3. 바로 틀렸죠.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자,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거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얘 전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근데 이거 언제 또 빼고 있어? 그냥 바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109에서 98로 봅니다. 뭐 11 정도 감소한 것 같은데 뭐 대략 한 10% 감소했다고 봅시다. 얘도 뭐 10 정도 감소했으니까 10% 정도 감소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가 있는데 20% 넘게 증가하고 얘는 지금 12 증가한다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죠. 이거 20% 뭐야? 11.2잖아. 20%를 가볍게 지금 지금 20% 넘는 것을 가볍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감소율보다 크다는 거는 결국 얘네들 때문에 이 감소도 상쇄가 돼가지고 연도가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최종 태양광 에너지 생산 그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 띄우시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수력을 에너지 이거 굳이 안 하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수력 뭐야? 15. 15로 볼게요. 15%그 15.1% 생략하고 16은 뭐죠? 45. 비율은 하기 싫으니까 글씨 날아가는 거 봐. 굳이 뭐 볼 필요는 없는데 답이 나온 시점에서. 자, 얘 곱하기 3배 해줘야죠. 31인데 그냥 30으로 봐도 되죠? 자, 얘 2배입니다. 얘는 2배가 안 되죠? 딱 봐도. 뭐 기껏해 한 20, 한 50% 조금 넘는 증가니까. 그 말은 이 3배 미만이라는 소리죠. 정답은 2번. 4번 봅니다. 표차트 변환형. 보통 일반적으로 4번 아니면 5번에서 이 표차트 변환형을 냅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얘는 요행을 바랄 수가 없는 게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1, 2, 3, 4, 5를 다 확인한다는 거는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좀 약간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이걸 넘기고 다음에 와서 푼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얘는 좀 아닐 것 같아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것보다 나 얘부터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옳지 않은 거. 자, 매출액 점포수 6년간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볼까요? 이거 뭐야? 증가폭? 그럼 매출액에다 이걸 더해서 얘가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2307 맞고 더하면 3074 맞고 여기다가 더하면 4500 주고 4583 주고 여기서 2000을 더하면 6583인데 100을 빼주면 6483이니까 맞고 자 945인데 여기다 1000을 더해봐 그럼 1000을 더하면 뭐가 되지? 7483이 되죠. 55 빼주면 뭐가 되죠? 거기서 28 맞네. 자 전보수 이거 둘이 더하면 48인데 안 되죠. 이게 보통 1번에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1번이 정답이 됐네요. 이런 경우는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행운이죠. 자, 2번 18년도에 이거구나 이거. 자, 얘를 400으로 보고 얘를 3000으로 본다면 4분의 30 정도가 되겠죠. 얘 한 7.5 정도 되겠다. 그쵸? 근데 내가 이제 얘를 400으로 보고 얘를 3000으로 봤으니까 약간 더 높습니다. 왜 높냐면
분모를 좀 더 뻥튀기 해줬기 때문에 숫자를 더 더해줬잖아. 약간 비율상. 왜냐면 얘는 지금 3천, 4천인데 얘를 지금 5 정도 증가시켜줬는데 얘는 거의 한 30 몇 정도 증가해야 되는데 18 정도 증가한 거니까 비율상 분모를 더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이전 숫자 4분의 30 기준이 7.5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약하겠죠.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통계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 얘는 뭐야? 735, 1675. 얘 곱하기 2배 하면 1470이니까 200 정도 남겠네. 이 정도는 뭐가 되죠? 한 3%는 약간 안 되겠네. 2.28 맞죠? 뭐 얘는 뭐 그냥 판단해 보시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되는지 안 되는지. 625, 314. 얘 2배 하면 뭐가 돼? 6, 2, 8이 되죠. 얘는 625니까 약간 못 미치죠. 그 말은 2는 절대 될 수가 없다. 하지만 2에 대해 가깝다. 굉장히. 그걸 좀 보여주고 있고, EF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푸냐면, 매출액 기준이니까, 그 점유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1669 뭐가 생각납니까? 1667이 생각나죠. 얘는 뭐지? 6분의 1. 그러면 2를 보겠습니다. 17년이었지. 곱하기 6을 해봐요. 6480에다가 뭐가 돼? 여기다 쓸까? 이거 16, 12. 그럼 6492가 되죠. 6483보다 약간 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왜 6을 곱해줬냐면 곱하기 6 했을 때랑 딱 맞아떨어지면 16.67이죠. 왜? 이 자체가 6분의 1일 테니까. 근데 얘보다 약간 크네? 이 곱한 값이. 그럼 당연히 16.67보다 약간 더 커야 된다. 그렇지만 차이가 거의 없다. 약간 크겠다. 1667보다 약간 큰 게 좀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C 같은 경우 이제 20%가 안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요거. 이거 곱하기 2 하면 얘를 5천으로 봐도 1000인데 20%가 얘는 1100이니까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여기잖아. 다시. 얘를 6500으로 보면 20%가 얼마죠, 여러분? 1300이죠. 얘 못 미치죠. 하지만 근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9.54 정도가 타당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T 540 6483. 얘는 좀 여기다 빼놓을게요. 자, 8.33 뭐가 생각납니까? 분수의 소수 표현을 잘 외우신 분들은 바로 대번의 실분의 1을 생각하겠죠. 왜? 얘가 8.333333 이렇게 가는 소수니까. 자, 그럼 12를 곱해볼까? 이 정도의 12 곱하는 건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 6480 딱 나오잖아. 그런데 약간 못 미치는 게 한 3 정도 못 미쳐.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8.33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해설이 길어져가지고 저도 힘들고 굳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5번 봅니다. 옳은 거. A기업 지원자 중에서 남성 지원자 비율은요. 뭐 이거 이제 합계가 얘네가 될 거고 이 중에서 얘가 이제 분모가 되겠네. 10년 이상 얘네들이잖아. 27, 43. 잠깐만. 맞아? 10년 이상. 얘 아니잖아. 왜 얘를 꼈어? 이렇게. 자, 37에 53. 같은데? 어차피 이게 지금 A겹이라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이나 얘네 셋을 더한 값이나 이거를 더한 값이나 이걸 더한 값 모두 74로 동일합니다. 분모가 되는 거죠. 분자 같으니까 틀렸어요. 같습니다. 자, 석사 또는 박사인 비기업 지원자 중에서 얘네 둘을 말하는 거네. 또는이 무슨 뜻이냐면 언어 논리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죠? 이거 얘네들 합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합쳐야 됩니다. 이거 개별로 보는 거 아닙니다. 최소 교집합 공식 적용할 때 얘를 두 가지의 그 각각의 집합으로 보고 나중에 전체 집합 U라고 하는데 전체 값 2번 빼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63인데 20년 이상이니까 뭐야? 이걸 둘이 더하면 되겠죠. 88. 이거 여기다 쓰자. 근데 전체가 뭐였어요? 81이었죠. 하나 빼주는 거죠. 왜? 집합이 두 개니까. 최소 집합 공식은 따로 설명 안 합니다. 7명 이상 맞죠? 자, 여성 지원자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분모가 될 거고 얘네 둘의 합이 얘네가 분자가 될 거고 얘네 둘의 합이 뭐다? 분모가 되겠죠. 21에서 24면 7분의 1이니까 14%가 증가합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14.2857. 이 정도면 됐나요? 정확하게 이제 이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데 과연 분모의 증가율은 어떻게 될지를 따져보자 이 말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74고 얘 81이니까 7 증가하나요? 10%도 증가를 안 합니다. 그 말은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B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A가 B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리을이 정답, 즉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최소교집합 안 쓰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63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석사 박사가. 그러면 자 극단적으로 이 63명 중에서 20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20년 미만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극단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30, 56이죠. 그럼 뭐야? 나머지 7명은 뭐? 빌어먹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단적인 최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7명이 이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AB 기업 전체 지원자 중에 40대가 35% 미만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 둘이 더하면 여러분 51인가요? 그럼 이제 AB 전체 값을 구해야겠네요. 여기 구해놨지. 자, 35% 어떻게 할래요? 이거 뭐 곱하기 3하면 막 40, 잠깐만 이거 빼주면 4.5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3하면 되지 않아요? 153이잖아. 뭔가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3분의 1. 얘가 뭐였죠? 33.3%. 이게 바로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대부분 떠오르실 건데.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분자에 3을 곱했는데 분모보다 작아. 그 말은 3분의 1보다 작다는 뜻. 그 말은 다시 말해서 33.3%보다 낮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35% 미만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5번의 정답은 4번. 6번 봅니다. 농도가 나와 있는데 옳은 거. 그러니까 얘네 셋을 더한 게 얘고 얘네 둘 더한 게 얘다.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억. 얘네 둘 더하면 되잖아. 얘네 둘 더한 값이 이거니까 굳이 세 개를 다 더할 필요는 없겠지. 4158인가? 얘가 더 큽니다. TKN 얘네 둘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147 맞습니다. 30 이상이죠. 이게 뭐지? 왜 답이 나와버리지? 자, 샘플 B의 질산성 농도는 이거 둘이 더한 값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3147이었나? 그거 빼주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6은 아니고 5.99인가? 잠깐만. 3147 3138이라고 하면은 6이 되는데 거기서 더 빼줘야 되죠. 몇을 더 빼줘야 되지? 8을 더 빼줘야 되니까 5.9인가? 뭐 이 정도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각 잡고 계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5.91인가? 네, 뭐 이 정도 됩니다. D는요. 이게 이제 구해졌으니까 뭘 물어봤죠? 질산성 농도를 물었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야? 4.99가 되겠네. 얘가 더 크죠? 샘플 F의 암모니아성 이거는 유기성보다 높냐 낮냐라고 있는데 주어진 자료로는 이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샘플 F의 암모니아 유기성 질소의 합이 이 정도이다 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덧붙여서 얘네들을 더해서 샘플 A의 총 질소 농도 여기까지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7번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건물 연면적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사업체당 종사자 수, 즉 요번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100명 미만이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한테서 100을 곱한 값이 얘보다 크면 됩니다. 그런 애들을 묻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크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에 100을 곱한 값이 얘네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커야 된다라는 소리죠. 나머지는 다 여기가 크죠. 근데 여기는 얘가 더 큽니다. 1700이니까 얘도 두 개 맞습니다. 자, G 지역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분의 요거, 즉 이거분의 이거. 아우 막 머리 아프죠 벌써부터. 10만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8만? 8만 약간 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봅니다. 이것만 봐도 되겠네.
여러분 얘는 10만을 넘어요. 근데 얘는 10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I 지역의 종사자장 매출액은 이 지역의 이거 보네 이거. 근데 이거를 뭐 언제 또 따로 빼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바로 여기서 계산합시다. 자, 분모 분자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뭐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얘는 50% 증가를 안 하죠. 기껏해야 50만 증가니까. 한 40 몇 프로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i가 더 크겠죠. 맞네요. 기억 디귿. 니은 다 제거해주고. 답이 나와버렸네? 얘도 1번인가? 건물 연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32만 3,600, 32만 6,373 제곱미터. 얘 아닐까요? 매출액이 가장 작을까요? 879. 여기 있다. 얘가 가장 작습니다. 매출액은. H가. 8번 봅니다. 이제 매칭형이 나오는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D 구하는 건데. 오케이. 요거네 이거라고? 오케이. 발효와 환경은요? 미국보다 한국의 점유율이 높다. A, B, C, D 중에서 요거보다 요가 높은 걸 찾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10%도 안 되니까 볼 것도 없고 얘도 볼 것도 없네요. 얘는 20% 넘고요. 미국보다 높죠? 얘는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30%는 아니고 한 6, 7%? 어쨌든 높은 거니까 그럼 CD가 되겠네. 발효 환경을 빼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지어지네. 자, 동식물은요. 생물 농약 개발 기술에 대한 미국 점유율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A, B 중에 동식물이 나오겠죠. 근데 둘 다 높아서 사실상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페이크라기보다는 그냥 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 유전체도 뭐 A, B 중에 하나겠죠. 한국과 미국 점유율 차이는 41%포인트 이상이다. 조금 문제를 개같이 냈는데 어쩔 수 없죠. 변별력을 위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개 같은 건 맞으니까 그냥 좀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구해야지 뭐.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얘 1%가 272.5인데 그냥 272로 보고 여기다 몇을 곱해볼까요? 7을 곱해볼까요? 그럼 1400에다가 1890, 1904 정도 되겠네요. 근데 1880이니까 그러면은 7%에 가깝지만 7%는 못 넘어. 근데 아까 지금 이게 몇 정도 추가가 된 거죠? 14 정도 추가가 된 거죠? 자, 얘가 이제 1%니까 얘 0.1%가 27이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 한 0.05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한 6.95 정도 되겠거니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 정도도 진짜 디테일하게 본 거고 이래서 평소에 계산 연습을 좀 최소한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 이제 대비를 해서 자, 얘도 봅니다. 얘는 뭐야? 1%가 얼마죠? 1708로 보겠습니다. 반올림 안 했어요, 그냥. 7518이니까 곱하기 4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6800이 되나요? 자, 그러면 한 700 정도 남아요. 그러면 1700에 700이니까 얘는 몇 프로 정도 되나? 얘는 몇 정도 되나? 한 4, 4.4. 그럼 얘는 한 4.4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답 나왔죠? 얘는 딱 봐도 41이 안 되는데 얘는 41이 되죠? 빼면 41.2니까. 그래서 B가 유전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이거 뭐야? 환경생물공학은 25% 이상이다. 자, 이거 곱하기 4 하면 되죠. 이게 분모 분자니까. 곱하기 4 했는데 얘를 못 넘어. 곱하기 4를 했는데 얘를 넘어. 얘가 25% 이상. 그럼 D가 되겠죠. 1번. 왜 곱하기 4를 해서 또 25%가 되냐고 또 질문할 것 같아가지고 맨날 하는 설명인데 맨날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4분의 1이 있어요. 얘는 정확하게 25%입니다. 0.25. 곱하기 4를 했어요. 분자에. 그게 분모랑 같다면 25%고 분모보다 크다. 그러면 25%를 초과하는 거겠죠. 그리고 곱하기 4를 했는데 분모보다 작아. 그 말은 25% 미만이 되겠죠. 자, 9번 봅니다. 인구수가 나와 있고 정보 탐색 시도 성공률이 각각 나와 있고요. 밑에는
표를 주어졌고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자 수는 이거 곱하면 되는 거고 성공자 수는 다 곱하는 거네. 요거 이거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1번 인구수 대비 정보 탐색 성공자 수 비율. 얘네들을 곱하면 분자 분모가 약분돼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곱한다는 건 결국 시도율과 성공률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보기보다는 얘를 봐야겠죠. 왜냐면 이건 남녀로 나눴기 때문에. 자, B지역이 있고 D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X좌표, Y좌표, 수직, 수평좌표를 각각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되는데 이걸 뭐 각자 꼭 곱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넓이랑 비례하거든요, 사실. 이게 넓이 구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여러분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누가 더 넓이가 높아요? 넓이가 클까요? 얘가 더 크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얘가 더 크죠. B지역이 D지역보다 높다는 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수 대비 정보 탐색 성공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H다. 가장 낮죠, 딱 봐도. 얘가 낮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보 탐색 시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성공률도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이게 맞으려면요 요런 식의 분포 점 분포 다시라고 하는데 점 분포를 요런 식의 이제 그 트렌드를 보이면 안 돼요. 이런 추세를 보이면 안 되고, 이게 맞으려면 얘랑 같이 비례관계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fx 이꼴 x, 즉 45도 9배의 기울기가 45도인 탄젠트, 이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얘는 추세의 그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못 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인구수가 가장 작은 지역과 남성 정보 탐색 성공자 수가 가장 작은 지역은 동일하다. 인구수는 얘네 둘을 합치는 거죠. 조심하세요.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그럼 인구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B지역이 될까요? 1800이니까. 자, 그러면 남성 정보 탐색 성공자 수는 요거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각 잡고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럴 순 없고 나머지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커요. 얘도 뭐 2배 이상 크고, 얘는 이제 2.5배인데 여기서 이제 2배가 안 되고, 이거 약간 크니까 얘가 더 큽니다. 사실상 이게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압도적이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는 볼 필요가 없네요. 3개 다 크니까. 자, B랑 H를 볼게요. 40% 증가했는데 얘는 거의 2배는 아니지만 2배에 가깝게 증가를 하고 있고, 89에서 93 정도로 증가를 했죠. 그 말은 여기서 여기가 조금 증가할지라도 이게 압도적이잖아. 28% 곱하는지 16% 곱하는지 딱 봐도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지역은 H입니다. 5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냥 하자. 이건 좀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뺄게요. 이게 C고 이게 D죠. 근데 이제 C의 2배 이상이냐라고 했으면 곱하기 1을 해야겠죠. 곱하기 1을 C 지역에 이제 2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다 곱하기 1을 해버리죠. 까짓 거. 잠깐만, C 지역이 다시 여자 25, 또 숫자 잘못 썼나? 혹시 한번 판단 한번 해보고, 얘를 여기다 곱하기 1을 할게요. 50이죠. 그리고 92.9, 92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두 개의 숫자 곱셈을 이제 대수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40에서 50은 정확하게 25% 증가하죠. 얘는 500 증가하니까 20%가 증가를 안 하죠. 20% 미만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뭔데? C 지역의 2배 이상이다. 2배 이상 한 거, 2배 한 거.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더 크니까 2배 미만이 되겠죠.
헷갈렸네 순간. 10번 봅니다. 상황 판단 문제인데 각 코치는 반드시 하나 이상 분야를 맡고요. 이건 볼 필요 없겠는데 다 맡고 있으니까. 만약에 코치가 여기 하나도 없다라는 선지를 발견하면 그 선지를 이제 제거해도 되겠죠. 아, 그 이제 막노동 문제인데, 자 보면 3개죠. 그럼 얘는 6이 됩니다. 얘는 이제 6.67이니까 6.7로 보겠습니다. 얘는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C 같은 경우는 16이야. 그러면 20인데 얘가 아무리 못해도 2는 넘겠죠. 아무리 못해도. 왜냐면 이 잠재 능력이 다 15, 14, 최소값이 이 정도거든요. 막 6, 7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넘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얘는 뭐야? 8. 얘는 8, 16, 24.6 넘네. 얘는 7.5. 7.5 맞나? 예, 맞네요. 자, 마지막 얘는 뭐야? 10, 15 넘네요. 자, 5니까 2를 보시면 7.5, 10. 그러면 22.5인가요? 얘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번도 한번 그런 의미로 해서 같이 보면 전술이 20인데 얘 하나밖에 없죠. 역시나 둘이 안 봐도 되겠죠? 충분히 4를 넘겠죠. 이 둘의 합은. 자, 체력 봅니다. 8이고요. 얘는 뭐야? 3을 나누면 6.7. 얘는 뭐야? 10 넘고요. B는 3으로 나누면 5가 되겠고, 얘는 뭐야? 10이 되겠고, 얘는 뭐야? 아, 얘도 넘었네. 이거 하나가 있었으니까. 이걸 빠르게 파악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얘는 이제 10이고요. 얘는 3을 나누면 6이 될 거고, 얘는 뭐야? 7.5니까. 넘나? 얘가 안 되네. 23.5라서. 아, 안타깝네요. 자, 이제 봅니다. 전술 수비 이거 뭐. 공격. 얘가 20이거든요, 여러분. 공격은 볼 필요 없겠죠. 자, D는 뭐야? 7.5. 얘는 10이니까 17.5. 얘도 체크. 10이니까 얘는 뭐예요? 6. 그 다음에 얘는 9. 15. 얘도 넘네? 얘가 답인가? 3 하면은 얘가 16이거든요? 그럼 5.33 정도 될 거고, 얘는 10. 8. 아, 얘가 안 되네. 23.xx네. 맞아, 이제 4번. 19. 얘는 뭐야? 80. 아, 넘겠네, 이거. 얘는 넘지 않을까? 7이니까 넘고. 얘들 10이고, 얘네 둘 해주면 9. 그 다음에 5니까 14. 24 딱 되니까. 24 이상이면 되니까. 자, 이제 수비. 아,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겠다. 얘가 20이니까. 마지막 얘만 보면 되겠네요. 얘는 뭐야? 8. 3개. 6.7.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 10. 24.7이니까 넘네요. 4번이 정답. 5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자, 처리, 기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범죄 피해자는 당해 연도에 처리가 되고 기소와 불기소로만 구분이 되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집합이고 얘네들의 합이 얘고 얘네들의 합은 바로 요거가 된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기소율 볼까요? 요거보네 요거. 오케이.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증가, 감소. 자, 18년 기소 인원은 뭡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죠. 14,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이 되네요. 암산이. 14263.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숫자가 좀 작아서 여기다 썼습니다. 근데 얘는 뭐래요? 14년보다 증가했다고? 14년 기소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58명이니까. 58명이니까 증가를 했고. 기소율을 봐야겠죠? 자,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를 보는 건데, 분자는요, 1420에서 263으로 한 58명이니까 거의 증가를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1%도 증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분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5천 가까이 증가를 하죠. 10% 넘게 증가하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클 때는 뭐가 된다? 이전값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 틀렸어요. 17년 불기소는 여기 있네. 18년보다 많다고? 여기서 여기 빼주면 불기소잖아. 대략 한 24,000 정도 되는데 자세히 계산한 거 아니에요. 23,000 얼마가 되겠죠. 얘가 더 작잖아.
2014년 불기소 인원이 뭐 19,000 얼마가 되겠죠. 19,400 얼마? 19,400 얼마? 아, 여기다 쓰자. 19,449명인가? 근데 정식의 10배 이상.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빼주면 이게 한 1900, 좀 숫자가 비슷하긴 하네. 그쵸? 2000명에서 1976이네. 근데 얘 곱하기 10을 하면 19760이니까 근소하게나마 얘가 작죠. 10배 미만입니다. 아, 왜 또 5번에 정답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처리 인원 중에 정식 재판 기소 인원과 약식 재판 기소 인원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그쵸? 아, 이거는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이거분의 이거를 판단해 달라고. 뭐 어려울 거 없죠. 분자의 곱하기 n 값이 모두 얘네들을 넘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얘보다 작다. 얘는 아까 14,000이었죠? 그래도 의미 없습니다. 왜? 분모가 38,000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19년도가 좀 어려웠군요. 이 문제가 다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빡셉니다. 빡세다는 거는 좀 볼 것도 많고 길고 많고 뭐 내용물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 자, 연도별 의약품 시장 규모가 나와 있고 옳은 거. 국내 시장 규모 좀 볼게요. 생산액에서 수출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수입액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둘을 더해주고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수출이니까. 지역별 규모 나와 있고. 자, 기억 봅니다. 13년도에 국내 시장 규모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거? 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67이 증가합니다. 소수점 무시하고. 여기서 이제 뭐가 감소하죠? 57이 감소하죠. 결과적으로 10이 증가하네요. 그리고 이거 뭐야? 얘는 빼주는 거잖아. 근데 빼주는 게 감소를 해서 1이. 그럼 최종적으로 뭐다? 분모는 11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분모는 뭡니까? 이 시장 규모를 좀 구한 거예요. 왜? 얘네들은 더해주고 얘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었죠. 분모는 증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57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분모는 증가하는데 분자는 감소해. 그럼 당연히 분수는 이전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는요,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였다. 이것도 귀찮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네 둘이 증가한 거랑 얘네들이 이제 증가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얘네들을 더해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1 가까이 증가했고 얘도 뭐 0.7 정도 가까이 증가했는데 얘는 뭐 0.5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규모는 증가합니다. 이건 뭐 비슷한데 둘 다 증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얘는 11이 감소합니다. 얘는 12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야? 18이 증가하죠. 근데 규모는 빼주는 거잖아요. 수출액은. 그 결과적으로 뭐야?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얘네 총 합은요 마이너스 17이 되네. 결과적으로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증가했다,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원 좀 빡세겠는데요, 이거 보기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이거를 계산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얘랑 얘를 더해 보면 220.0이죠. 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럼 얘네들의 비중을 더하면 23.2죠. 물론 219.8이니까 220.0에 대한 비중은 23.2가 맞는데 얘보다는 약간 작겠죠. 근데 이 약간 작다는 게 막 뭐 22.1 뭐 이렇게 작을까? 말도 안 되죠. 그 말은 여기 근접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비중이 감소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걸 언제 947고 뭐 어림산하고 95, 22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면 감소한 게 맞으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이거 들어간 거 찾으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는 5% 이상 증가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죠. 얘가 약 40%니까 곱하기 2.5 비중이 100% 되는 거잖아요. 여기 2.5배 하면 되죠. 한 810에다가 200 더하면 얘 1000 한 2, 30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거 뭐야? 한 6, 70 최소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럼 5% 이상 증가한 게 파악이 되죠. 왜냐면 1000으로만 봐도 60, 70 증가하면 6, 7% 증가한 거잖아요. 이제 5% 이상 증가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13번 봅니다. 옳지 않은 거. 여기서 이제 18년도를 빼왔고요. 자, 미수납액은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고 이거 빼주고 오케이. 자, 수납 비율은 또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예산 수납. 이렇게 오케이. 미수납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8년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1만이죠. 21만 400. 빼주면 한 2만 6천 정도 되겠죠. 얘네들은 얼마죠? 얘가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3천으로 보면 19만 8천이잖아요. 19만 8천 700. 그럼 빼주면 한 2만 계산을 한 2만 2, 3천. 얘보단 작습니다. 비슷하게 하는데 2만 2, 3천이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네요. 차이가 적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8년이 맞습니다. 자, 가장 높은 연도 수납 비율이 이거분의 이건데 얘는 1을 못 넘고요. 얘도 1을 못 넘어. 얘도 1을 못 넘고. 하지만 얘는 1을 넘어. 하지만 1을 넘는 거를 제외한 수치를 보면 한 5천 정도 더 남습니다.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분자가. 얘는 뭐지? 2200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5천이 더 남는 게 더 크겠죠. 하다못해 분모는 더 작습니다.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2번도 맞아요. 자, 내국세 미수납액은 총 세수 미수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걸 보지 말고 그냥 이걸 보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수치가?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64 빼주면 이거 뭐가 되죠? 46이 되고 얘는 100이네. 딱 가볍게. 73 뭐야? 이거 그냥 300 볼까요? 1의 자리 무시하고 얘네 둘 더하면 120 정도 되겠죠. 220 520이네. 이게 5% 이상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분모는 이걸 구하면 되는 거고 아까 이거 구하지 않았나? 21만 400이니까 21만 무시하면 2만 한 6천 정도. 아니지, 2만 7천 정도 그냥 보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5% 넘어야 안 넘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죠. 이거 2%도 안 되니까. 그러면 95% 이상이 맞죠? 4, 5번 중에 답이 나올 건데 수납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종부세라고 합니다. 나머지 보시면 얘는 1을 넘지만 여력이 2000인데 얘는 1을 넘는 게 여력이 120이고 얘도 한 120 정도 되는데 분모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얘가 더 얘보다 크다는 거고 얘는 볼 필요도 없고 얘도 뭐 1을 넘지만 뭐 미약하고. 자, 그러면 내국세만 좀 판단을 하면 뭐 2000 정도 되는데 얘가 더 지금 크죠? 얘가 더 크나?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가 더 크지. 얘 뭐 15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 얘가 내가 왜 갑자기 아직 텐션이 떨어질 때는 아닌데 44분밖에 안 됐는데 고민이 필요 없는 것도 고민을 해버렸네요. 이거 지금 1에 해당하는 걸 제외하면 10% 정도 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이라 1% 약간 넘거든요. 당연히 얘가 크죠.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또 5번을 해놨네. 일부러 체력 빼려고. 괜히 하는 말 아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료 해석 이런 거 당연히 그 선집 배치해서 냅니다. 이 시기에 꼭 문제 정답을 한 4, 5번에 배치를 해가지고 다 보게끔. 이런 걸 파악하는 분들은 4, 5번부터 봐가지고 시간을 뭐 세이브하는 뭐 그런 스킬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자, 교통 에너지 환경 미수납은 교육세. 이거 구했잖아. 야, 46이고 100인데 틀렸어요.
14번 봅니다. 보고서 아우 야 14번 15번 무슨 양이 그냥 나 언어 놀린 줄 알았어. 언어 놀림 문제인 줄 알았네. 뭐가 이렇게 많이 옳지 않은 거? 국산 맥주 소비량 및 수입 맥주 소비량. 오케이. 17, 18 비중순위. 이거 둘이 더하는 거 필요 없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이 막대가 결국에 맥주 소비량이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더한 195로 보면은 뭐 한 200, 199로 볼 수 있으니까 분모를. 이거 2%는 뭐 3, 4 정도 되는데 안 되죠. 2%이면 맞고요. 18년에 7% 이상 됐냐고. 220 한 2로 볼게요. 얘 7%하면 15.4거든요. 16.8이니까 맞죠. 대충 15.4입니다. 한 15.56 정도 될 것 같은데. 니은은 맞죠. 이거 왜 내가 틀렸다고 해놨어? 아, 정답이 되는 거니까. 정답이 아니잖아요. 옳은 복이니까. 자, 디귿 볼게요. 수입 맥주 소비량이 그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수입이죠. 47, 59로 보면 플러스 12. 얘는 뭐야? 플러스 11. 여기서만 봐도 답 나올 것 같은데 47분의 12가 14년 전년 대비 증가율, 그다음에 59분의 11이 15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죠. 분자 크고 분모 작습니다. 증가율은 감소합니다. 틀렸어요. 3번이 정답.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3, 3, 3, 3, 3, 4, 12 해주고 소수점 1에 이거 뭐야 0 이거 단위 하면은 12.8 6, 10, 11, 13, 13.1이네. 증가합니다. 맞아요. 상위 5개 브랜드는 여기까지겠죠. 감소. 증가했지만 얘네들의 감소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증가량은 작고요. 감소. 당연히 감소했죠. 자세히 구하지 않아도. 15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와, 진짜 풀기 싫다. 근로장려금만 신청, 자녀 장려금만 신청, 모두 신청. 헷갈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야 이게 같지 않습니다. 이거 중복 아닙니다. 따로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걸 다 더하라는 거잖아. 90 증가, 100 뭐 70 몇 증가. 감소했지만 얘네들 증가랑 따지면 미치지 못하죠. 얘도 여기서 이제 80 정도 감소하지만 40 정도 증가하고 70 정도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증가. 얘 감소하지만 얘네들의 증가량이 더 큽니다. 맞아요. 이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12년도는 692 1647입니다. 2.5xx가 되겠죠. 나머지는 2를 넘는 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얘가 찾을 수 있는데 얘가 좀 2를 넘나? 77. 아, 얘도 2 안 되네. 곱하기 하면 1540이니까 맞습니다. 12년도가 가장 큽니다. 얘도 뭔가 또 뒤쪽에 답이 되겠네 이거. 답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 답은 옆에 여기 참고하려고 답을 적어 놓는데 15번이 하나 둘 셋. 이거 5번 맞네요. 이것도 답을 5번으로 해놨네. 자녀 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중에서 경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82 1114 곱하기 하면 이거 220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20% 맞죠. 이상 각 지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금은 모두 신청한 가구에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이거보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니까 이거보다 이거 오케이. 자,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계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1을 약간 넘거나 1에 근접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보이시죠? 1이거나 1보다 약간 작거나. 근데 얘를 보시면
지금 뭐 1에 근접하는 애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딱 봐도 얘가 더 크죠. 그럼 결과적으로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부산이 전국보다 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해서 얘만 보시면 안 돼요. 얘까지 봐야 됩니다. 얘도 근로장려금이 있거든요. 절대 중복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로장려금만, 자녀 장려금만 신청했고 모두 신청한 가구를 따로 독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300 정도 되겠지. 금액은 1,700 정도 되겠지. 그러면 요 정도? 자, 부산은 뭡니까? 163, 123 이렇게? 얘가 아까 금액이 1755니까 이걸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거 비교하면 되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해설을 찍고 수없이 많은 그런 비교를 했겠죠. 대조 비교를. 근데 뭔가 느낌이 딱 있어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반대 해석으로 좀 접근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거를 여기서 이거 해당하는 걸 빼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자에 곱하기 4를 해볼게요. 160이고 얘는 곱하기 4를 하면 2180입니다. 곱하기 4를 한 값이 이 분모와의 차이비를 좀 볼 건데 120이 좀 부족하고요. 얘는 기껏해야 3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25%의 얘보단 얘가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구하려는 원수가 아니라 100%,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즉 1에서 0.25를 빼줘야 된다. 근데 빼주는 값이 얘보다 얘가 좀 더 커. 그럼 원수, 즉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죠. 왜? 반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누구였죠? 전국이었죠. 부산이 전국보다 크다. 틀렸죠. 아, 뭐야 이게. 와, 할 말이 없네. 5년 동안 1차 에너지 유형별 생산량이 나와 있고, 그림은 2012년도에 이제 생산량 그 지역별 비중을 나타냈고, 지랄 났네 진짜. 표 2는요 소비 추이랑 최종 에너지 소비가 있습니다. 이제 12년도로 이렇게 그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 자, 볼게요. 1번. 두 배 해주면 4, 7인데 두 배는 안 되지만 두 배 가까운데 나머지는 그렇게 이 정도로 증가하는 건 찾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신재생 3천 정도 증가했다 치면 60%도 아니지만 한 60% 가까이 증가한 거니까 맞습니다. 얘도 또 답이, 얘는 5번은 아닌 것 같은데. 자, 2012년에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울산, 강원이 많다고 해서 얘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탄 기껏해야 942에서 89%, 90%에 해당하는 거니까 800 몇 정도밖에 생산 안 한 거고, 울산도 천연가스 436밖에 안 돼요. 이 합계를 주목하면 원자력이랑 신재생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경북이 44.4입니다. 9분의 4라는 거죠. 44.4가 9분의 4잖아요. 얘가 가장 지금 한 13,000 정도 얘가 지금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이 전남인데 신재생을 보면 전남이 20% 정도 되지만 경북이 12% 정도 돼요. 8%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기껏해야 8% 차이면 640 정도 차이라서 이 원자력이 압도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생산량 비중이. 그 말은 결과적으로 2012년 1차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 지역은 경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경북은요?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했죠. 소비했죠. 석유 제품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석탄 1차 생산량이 94이죠. 경기 지역의 신재생 1차 에너지 생산량 13%를 곱하는 거죠. 그냥 8,000 곱하기 13% 하면 된다. 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1000 넘어가요. 13 곱하기 8은 104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니까 적다라고. 잠깐만. 적죠. 왜냐면 이 경기가 1000을 넘으니까. 맞고요. 자, 1차 에너지 생산량인 최종 에너지 소비량 합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고.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뭐 볼 필요가 없겠죠. 이미 소비량이 더 많으니까. 전남도 볼 필요 없고 너무 많으니까. 누굴 볼까요? 강원도 한번 볼까요? 수력의 20%가 320 정도. 얘는 뭐 800 정도니까 1100 정도. 무슨 말이냐면 강원도는 1100 정도를 생산했는데 소비량은 6042. 이것만 봐도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8 대비 12년에 가장 큰 소비량 증가율 가장 큰 거. 자, 신재생은 이제 2800 정도, 240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럼 뭐 분모랑 거의 2배 차이니까 2분의 1이죠. 5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유형에서 50% 증가한 건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말은 신재생이 가장 크다라는 게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답은 2번이었고 17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반가운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그럼에도 16번보다 나아 보이네요. 자, 16번 전력량 요율이 나와 있고요. 전기차 충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조명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월 충전 요금을 보면 기본 요금 더하기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량 요율 곱하기 전력량 사용한 거 사용량.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자, 옳은 거 부하 시간대.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모든 시간대에서 봄, 가을의 전력량 요율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봄, 가을의 요율을 보면 여기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경부하 시간대는요, 여름이 좀 더 낮습니다. 중간 최대는 맞는데 경부하 시간대는 여름이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자, 월 100kWh를 충전했을 때 월 충전 요금의 최대 최소의 차이는 16,000원 이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요거랑 요거만 보면 되겠죠. 최대 최소니까. 자, 곱하기 100을 합니다. 23250, 5760. 어차피 얘네들은 같이 상세되니까, 모든 요금대에 포함되니까. 그럼 23250에다가 5,760원을 빼면 되는 건데,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죠. 16,000원 넘잖아. 왜냐면 여기다 16,000원을 더하면 21,760원인데 23,250원이라는 거는 16,000원보다 더 차이가 높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고, 중간부하 시간대의 총 시간 6월 1일과 12월이 동일하다. 6월은 여기고, 이건 동일하니까 서로 상쇄. 1시간, 이게 뭐야, 4시간. 그럼 얘가 지금 현재 플러스 4. 얘는 지금 6시간. 얘는 2시간이니까 얘가 플러스 4. 이거 결과적으로 상쇄하면 서메이션, 즉 합계는 서로 동일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22시 30분 전력량 요율이 가장 높은 계절은 어디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중간부하는 여기가 됩니다. 여름도 여기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중간부하는 여름, 봄은요? 봄도 여기네. 잠깐만. 봄도 여기.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얘 이거 여기니까 이건데, 요율이 가장 높은 게 여름이라고 했죠. 근데 190.8이니까 겨울이 더 높습니다. 자, 12월 중간부하 시간대에 뭐라고 돼 있어? 100kWh를 충전한 월 충전 요금은 6월 경부하 시간대만. 귀찮게 하네 진짜. 5,760원에다가 2,390원이 경부하 시간대죠. 6월
그 다음에 12월 중간부하는 여기니까 120, 12,820원이지. 2390 두 배 이상이냐 하고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얘네 둘을 더한 거에 이제 곱하기 2를 한 거 그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제 판단하는 건데, 얘 지금 15,000 얼마죠? 근데 이거 두 배 하면은 16,000 얼마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두 배 미만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두 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 이 값이. 자, 18번 봅니다. 표차트 변환형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신설 법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주어진 자료는 7년 동안에 이제 업종별 그 법인 현황. 자, 바로 볼게요. 16년도. 자, 농림수산업이 바로 눈에 띕니다. 2.5% 곱하기 40 하면 뭐가 되지? 비중이 100%가 되겠죠. 얘가 100%에 해당하는 수치니까 곱하기 40을 해봅니다. 이거 2,400으로 보자고. 곱하기 4 하면 96,000이죠. 내가 당연히 더해준 걸 빼줘야겠죠. 9를 더 더해줬으니까 곱하기 4 하면 360이죠. 빼주면 95,7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럼 한 4, 5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는 소점 둘째 자리에서 충분히 상쇄가 되는 수치라서 2.5로 표현이 된 겁니다. 타당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제조업은 얘 곱하기 2 하면 20% 하면은 19,200 정도 되죠. 19,037은 약간 못 미치죠. 19.8. 에너지 공급업은 뭐 1.5%니까 1% 하면 961이고, 이거의 절반이 뭐야? 0.5%잖아. 그 둘이 더하면 1440 비슷하다라는 걸 판단했고, 건설업 10% 넘는지만 보면 되죠. 10%가 뭐예요? 961 5.5 9825 약간 높다. 판단 오케이 됐죠. 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65.9인데 66.7을 떠올려 봅니다. 3분의 2죠. 자, 그러면 3분의 2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2하면 31.2배 증가했는데 얘는 뭐야? 32배 증가했으니까 근소하게 분모가 더 증가를 했다. 분자보다.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2 미만이다. 65.9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 신설 법인수 전년 대비 증가율 679, 6593, 200 정도 감소했죠. 그러면 200, 6,800으로 보면 34분의 1이니까 한 3%는 안 돼요. 근데 3%에 근접하게 감소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00 정도 증가를 했네. 이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뭐 한 6% 정도 증가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얘는요 73 정도 증가를 했어요. 원래 이렇게 자세히 안 쓰는데 해설해야 되니까. 이거 1%가 69.96이니까 73이 뭔가 1%에 근접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1%는 넘어요. 근데 뭐 1%를 뭐 압도적으로 넘는 증가율을 보이는 건 아니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14 70 71 84 81로 봅시다. 10 정도 증가했죠. 71분의 7분의 1이 14.3% 정도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걸 71로 본 건데 사실상 70.6으로 봐야 되거든요. 70.7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 증가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자, 81과 97 16 20%는 안 되지만 20% 거의 근접하게 증가를 했겠구나. 판단. 자, 마지막 97 80 정도 증가했는데 9,742에서 이게 어떻게 4%가 되지? 1%도 안 되는데. 여기서 잘못됐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 5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냥. 표본을 추출해서 17, 18년 고용 형태랑 소득분위 조사를 했대요. 변화한 거. 그리고 표 2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놨다고 합니다. 욕해도 됩니까? 뭐 맨날 욕하면서 허락을 구하냐 이렇게 생각했나? 그냥 안 하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그러고 싶은데 참아야죠.
숫자가 클수록 분위가 높다. 그러면 뭐 1분위보다는 5분위가 분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각 고용 형태 변화 유형은 요걸 말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게 이제 할당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기준이 17년이니까 이 인원이 모두 사이좋게 동일하다. 그걸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자, 19번. 17년 고용 형태에서 사업가 피고용자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옳은 거를 골라라. 자, 17년 사업가에서 피고용자로 변화된 사람 5,000명 중에서 20%가 변화됐다는 뜻과 동일하죠. 1,000명입니다. 그럼 사업가에서 피고용자로 바뀐 건 여기가 되겠죠. 1,000명을 5개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2018년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여기가 되겠죠. 얘네 비율을 다 더합니다. 105%. 210명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결국에 다 더하는 거 그냥 한 번에 묶어도 되는 거니까. 결합법칙. 그래서 옳습니다. 니은. 고용 형태가 사업가인 사람. 자, 그대로 사업가였던 분이 사업가 다음 연도에도 58에 4,000명. 자, 피고용자에서 사업가로 변화한 그 인원도 생각해야겠죠. 5,000에 3,000, 1,500. 5,500입니다. 출제자가 2019년도는 전반적으로 이제 자료도 내용이 빡세고 하니까 이거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보면 지금 답이 나오거든요. 4번으로.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2017년 피고용자에서 사업가로 요거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유형.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인원을 구해야겠네. 피고용자의 사업가로 1,500 5개니까 300명씩 가져가면 되겠죠. 동일하니까. 그럼 여기서 소득 2분위에서 높아진 사람, 숫자가 커진 사람. 여기서 그럼 커진 사람 뭡니까? 2, 3. 여기겠죠. 30%. 300 곱하기 30, 90명. 맞습니다. 자,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17년, 18년 고용 형태가 18, 19로 갈 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피고용자 수를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18년도 사업가, 지금 여러분 여기 좀 덧대서 쓸 테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사업가가 얼마였죠, 여러분? 18년도에 5,500이었죠. 근데 둘의 합은 아까 5,000이니까 1만이 돼야 되죠. 얘가 늘어났으면 얘는 줄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생겼다, 유입됐다 라는 말이 없잖아요. 19년도도 똑같이 갑니다. 피고용자 수만 물어봤으니까 피고용자 수를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20%가 1,100명 일단 확보. 그대로 가는 사람들 여기 70%가 되겠죠. 그러면은 3,150명인가? 둘이 더하면 4,250이죠. 250명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20번. 이거 둘이 더하면 되는, 이것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 30%고. 왜냐면 사업가 피고용자랑 사업가 사업가 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뭐 50% 넘잖아요. 50%, 60%? 맞습니다. P사, PP. 높아진 사람은 이 둘의 합이네. 25% 얘가 더 높습니다. 얘는 15%니까. P사가 더 높아요. 맞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죠. 4P?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더하세요. 이거 뭐 더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50, 50, 155, 230, 300%. 이건 딱 봐도 300 안 될 것 같은데? 90에다가 130에다가 210, 265니까. 150, 210, 350. 이것만 봐도 지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더 큽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20번은 굉장히 쉽네요. 19번에 20번은 그냥 이것만 읽고 해석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 125, 95, 90. 얘가 가장 큰데 44.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2019년도에 시행되었던 5급 공채 필세 자료 해석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10번까지는 무난하다가 11번부터 사람을 많이 열받게 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8, 9번부터 어려워진 것 같은데 굉장히 진을 빼는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